불통의 끝이 어딘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고 최근 내놓는 정책들은 허점투성입니다. 이런 게 민생을 위한 거라면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민생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기괴했던 대목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답변을 1분 19초나 이어간 그 장면입니다. 질문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장황하게 풀며 문맥과 의미 자체를 파괴하고 있어 기괴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기자 질문은 이랬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린다. 명확하게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이라고 물었습니다. VIP 경로설에 대한 질문임을 유치원생도 알아들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의 경로에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했다는 의혹 말입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에 붙고 검사를 26년이나 한 윤 대통령은 무리한 구조 작업에 대해 질책을 했다며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못 알아들었든 알아들었는데도 모르는 척을 한 것이든 둘 다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관련된 문제이고 여러 매체에서 무수히 다룬 사안입니다. 오죽하면 잦은 음주의 부작용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은 척단소리를 한 것임을 어느 누가 모르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한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애초 질문 맥락에 맞는 대답을 하는 순간 윤 대통령은 자신이 받는 범죄 의혹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공개 진술을 남기는 셈이 됩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한 게 사실이라고 답하면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한 일이 없다고 딱 부러지게 부인할 수도 없는데요. 나중에 관련 물증이나 증언이 나오기라도 하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답을 하는 것은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일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물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도 분명하게 수사 결과에 대해 경로하고 질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다면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부인하는 대신 딴 말만 실컷 늘어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경로와 질책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추론처럼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경로한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법원법과 군사경찰직무법은 직속 지휘관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합니다. 몇 단계 떨어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부당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검사 시절 직권남용으로 수많은 과거 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던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나아가 이 정도 중대 불법 행위는 빼박 탄핵 사유가 됩니다. 더구나 장병 사망은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 크게 아파하고 공분하는 사안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단장 혐의를 빼라고 질책하고 그런 수사 결과를 낸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밀어붙였다면 국민들 또한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윤 대통령에 대한 최후의 기대를 접고 지지를 전면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또한 윤 대통령은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피의자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묵비권 행사입니다. 이번에는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연마당해 질문에 대놓고 묵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빙빙 말을 돌리며 내용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기괴했던 1분 19초 답변은 윤 대통령의 미리 보는 검찰 조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후 진짜 수사가 시작된다면 절대 이번 회견처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역시 윤 대통령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길을 쓰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나서려는 것도 전부 이런 이유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불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소통 미흡에 대해 고개를 숙인 지 얼마 되지 않은 20일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금지 정책으로 사과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죠. 역대 정부에선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입니다. 정책의 효과나 실현 가능성, 부작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덜컥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탁상 공론에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길래 이런 일이 빈번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간과 부처 내에서도 불통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 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부에선 유독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 현안을 면밀한 검토 없이 불쑥 던졌다가 문제가 커지면 주워 담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45살 초등학교 입학, 연구 개발 예산 삭감, 일회용품 규제 유예 등 열거하기도 벅찹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가 졸속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민심에 기반해 쓴소리를 내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맹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유례없는 총선 참패였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무능한 정부 여당을 지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얼른 정신 좀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